네, 안녕하세요. 4월 교육청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교육청 해설 강의에 앞서서 교육청 먼저 좀 잠깐 얘기를 해드리면 전반적으로 문제는 참 잘 나왔어요. 연습하기에 좋은 문제들이 많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비슷한 문제들이 계속 출제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3 학생들 입장에서는 갑자기 난이도가 어렵지? 계산해도 답이 안 나오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뭐가 가장 중요하냐면 개념이 가장 중요해요. 그러니까 물론 엄청 많이 들으셨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개념이 일반적인 그 공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문제를 읽고 그 조건에 부합하는 개념, 그러니까 배웠던 내용을 적용할 수 있는 힘,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능력이 그 자체가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던 그 공식들을 이 문항의 조건에 부합하도록 잘 녹여내셔야 돼요. 그런 연습을 하기에 좋았던 문항들이고요. 그 다음 뭐 올해 보았던 모의고사들은요 충분히 많이 연습을 해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해설 강의를 잘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됐죠? 가보겠습니다. 네, 4점짜리 문제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죠. 9번 문제입니다. 9번 보시면 그림과 같이 두 개의 곡선이 만나는 점을 A, B라고 해서 수선의 발을 블라블라라고 해서 상수 A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친절하게도 문제에 그림이 주어져 있어요. 그림이 주어져 있어서 그림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풀어보죠. 지금 2의 x-1이라고 하는 지수함수 형태하고 2의 -x 플러스 a라고 하는 지수함수가 교점이 생겼잖아요. 일반적인 지수함수의 교점은 구할 수 없지만 밑이 같은 상황에서는 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 나온 이 교점의 좌표 뭔지 모르겠지만 t라고 써보면 t,2의 t-1 이렇게 쓸 수 있죠. 요걸 중심으로 쓰시면. 근데 이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t, 여기다 쓰시면 2의 -t 플러스 a 라고 하는 이런 상황과 똑같지 않겠냐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b라는 점의 좌표는 2의 -x 플러스 a라는 함수의 절편이죠. 그러니까 x에 0을 집어넣으면 0,2의 a라는 게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5b하고 5h하고 똑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비율이 1대 얼마가 되는 거냐면 3의 비율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죠. 5h라고 하는 것에 3배를 하면 5b가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 나와 있는 y좌표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선생님 왜 이걸 선택합니까? 얘 하면 안 됩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 구하고 싶은 게 2의 a라고 하는 것과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a가 들어가 있는 식을 밝혀주셔야겠죠. 그러면 2의 마T 플러스 a라고 하는 이 상황에 몇 배를 할 거냐면 3배를 해준 것이 2의 a가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2의 a를 약분을 하시면 2의 마t라고 한 형태의 3을 곱하면 얘가 는 1 나올 거니까 소중한 정보를 하나 찾았습니다. 2의 t라고 하는 것은 3 나오는군요. 그렇죠? 그렇구나. 2의 t가 3 나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이 둘의 값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2의 t 3 그대로 넣으세요. 그럼 2라고 하는 것은 2의 마t와 2의 a 살짝 쪼개드리죠. 근데 2의 마t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일 거니까 3분의 1 곱하기 2의 a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2하고 3분의 1 2의 a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면 2의 a는 6. 네, a의 값은 로그 2의 6이 정답이 되겠죠. 됐죠?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마구잡이식으로 얘 선택할까 얘 선택할까 이렇게 막 아무렇게나 막 해보시는 게 아니라 a에 관한 정보를 찾아야 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하고 얘를 선택하셔야 돼요. 됐어요? 네. 선택할 때도 논리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10번 문제로 한번 가보죠. 자, 10번 문제 가보시면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 VT라고 하는 것이 다음과 같습니다. 그런데 T는 0에서의 위치가 0이고 그리고 문제에서 얘기한 건 위치가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 가지고 문제를 생각해 보셔야 돼요. 0이 되는 순간이 한 번밖에 없어? 그런데 A라고 하는 것은 2보다 크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VT의 그래프가 이렇게 되겠구나.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A가 되겠구나 라는 VT의 그래프가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일단 속도가 양수인 거니까 수직선상을 움직일게요. 그리고 문제에서 원점에서 출발을 하는 거잖아요. T는 0에서의 위치니까. 출발해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간 겁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는 백을 해야 되죠. 뒤로 백을 할 건데 만약에 백을 조금만 하게 되면 그 뒤로는 계속 다시 앞으로 가게 되는 거니까 0의 위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내려가 볼까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 0을 넘어가잖아요? 그럼 앞으로 돌아오게 되면서 0의 위치를 2번 지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는 딱 0 위치에 터치만 하고 나와야 되죠. 0 위치에 내려갔다가 다시 바로 이렇게 올라와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져 있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그러니까 당연히 VT를 적분하면 넓이잖아요. VT를 적분하면 운동거리잖아요. 그쵸? 넓이가 운동거리가 될 텐데 여기 나와 있는 운동거리를 더 많이 가도 안 되고 더 적게 가도 안 되고 0에 딱 터치하라는 얘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이 흰색 파트하고 노란색 파트하고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넓이가 똑같다는 건 진짜 넓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0부터 A까지의 VT라고 하는 것에 적분값이 0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적분값은 양음 파트에 넓이가 똑같으면 적분값은 빵 나올 거거든요.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런데 생각해보면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넓이가 똑같은 상황은요, 이 길이의 비율이 1대 얼마가 나오냐면 2가 나오게 돼요. 이런 건 외워두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적분하고 나면 계산해보시면 A의 값이 얼마 나올 거냐면 몇 나와요? 6 나오겠죠. 됐죠? 예. 요거는 외워두시는 게 편해요. 그렇지 않으면 적분하셔도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A의 값이 6이니까 V8의 값은 대입하시면 끝입니다. 됐나요? 요 2차 함수에서 넓이, 제가 사실 수업할 때 많이 알려드리는 건데 1대2니 1대 루트 3이니 넓이가 같을 때니 길이가 같을 때니 이런 것들은 외워두시는 게 훨씬 수월합니다. 문제 풀 때는. 됐죠? 자, 그 다음 11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11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수 K에 대해서 0부터 2파이까지 자연수 K라고 나오면 일단 대입 조건이에요. 근데 0부터 2파이까지 해서 x에 대한 방정식 sin의 kx가 3분의 1 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이렇게 나오면 그래프를 그리란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개념들인 거예요. 문제 적용할 때 이런 단어가 나왔어? 그래프를 그려야지 라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 모든 해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면 삼각함수의 모든 해의 합인 거니까 뭘 사용하셔야 되냐면 주기하고 대칭을 사용하셔야 돼요. 제가 지금 밑줄 쳐놓은 부분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선생님 저 sin x 그릴 수 있어요, cos x 그릴 수 있어요, 그게 개념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됐어요? 예, 그래서 0과 2파이 사이에서 x에 대한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구하려고 하면 그래프를 그려야 되는데 k가 자연수니까 적당한 값을 대입하기는 할 겁니다. 적당한 값 대입할 건데 8개가 나오도록 하는 그런 k값을 찾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일단 y는 sin의 kx라고 하는 이 상황을 생각을 해보죠. 얘는 주기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k 자연수니까 k분의 2파이라고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근데 3분의 1이 되는 근이 몇 개 나올까요? 를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걸 x축이라고 생각해서 그림을 그려볼게요. 좀 작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 네,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sin의 kx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됐죠? 네, 이렇게 들어오면 3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라인이 들어온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y는 3분의 1이 이렇게 들어오면 한 주기마다 몇 개의 포인트에서 만나냐면 2개의 포인트에서 무조건 만나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2개의 포인트에서만 만나는 거니까 총 8개에서 만나고 싶으면 주기가 몇 개 들어와야 되냐면 4텀이 무조건 들어와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주기가 4텀이 들어와야 되는구나. 즉 여기 나와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나와야 되냐면 k분의 2파이라고 하는 것에 4배를 한 게 나와줘야 돼.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를 2파이까지 믿겠다고 했으니까 이게 2파이가 나오는 거겠지. 그러면 k의 값이 얼마인 것은 알았냐면 4인 것은 알아낸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죠? 그렇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봤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근을 x1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를 x2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럼 생각하죠. k값이 4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k값이 4면 주기가 2분의 파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주기가 2분의 파인 건데 여기 절반 잘라주면 이게 x는 8분의 파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구나. x1하고 x2하고 더한 건 8분의 파이가 되겠구나. 마찬가지로 여기 나와 있는 걸 x3라고 하고 여기를 x4라고 생각하면 x3하고 x4를 더하는 건 잠깐 생각해보죠. 여기 나와 있는 x3는 x1에서
한 주기, 즉 2분의 파이를 더해주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x4라는 것도 x2에서 2분의 파이를 더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4분의 파이입니다. 8분의 파이의 2배니까요. 예, 그럼 4분의 파이라고 한 형태에 누구를 더할 거냐면 파이를 더해주셔야 돼요. 그쵸? 예. 2분의 파이, 2분의 파이 더할 거니까. 예, 마찬가지 논리로 x 5번째 거하고 6번째 거하고 눈에 보이시죠? 5번째, 6번째. 예, 그렇게 더한 건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에 또 파이를 더할 거니까 2파이를 더해 주셔야 되겠죠. 됐죠? 네, 그 다음 x7 하고요. 예, x8하고 더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예, 그럼 4분의 파이라고 하는 것에 몇을 더하셔야 되냐면 3파이를 더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됐나요? 네, 이렇게 다 더해주시면 여기 나와 이 형태의 합은 얼마가 나올 겁니까? 라고 했을 때 7파이가 정답이 나오게 될 겁니다. 됐나요? 네, 근데 이게 솔루션 1이고요. 두 번째 솔루션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긴 한데 사인의 kx를 구하기가 좀 불편하시다고 하면 kx라고 하는 것을 치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2k파이까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제가 지금 구하는 게 사인의 kx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의 교점이냐면 3분의 1과의 교점을 얘기하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그러면 kx라고 하는 것을 세타라고 치환을 해줘요. 그러면 사인의 세타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는 걸 찾는 거냐면 3분의 1이 나오는 걸 찾는 것과 동일한 작업인 거죠. 이렇게 따져볼게요. 예, 그러면 이것도 조금만 짧게 그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세타축이에요. 아까 전에는 x축이에요. 이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건 x축, 얘는 세타축. 이 상황에서 3분의 1이 되는 라인을 또 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아까 전과 다른 건 뭐가 다르냐면 한 주기가 2파이가 나오는 게 맞는 거잖아요. 얘가 2파이가 나왔으니까 이 가운데 라인 잘라주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2분의 파이가 나오겠죠. 그쵸? 다만 이 상황에서는 요 점의 좌표가 x가 아니라 세타니까 얘를 세타1과 세타2라고 이렇게 바라봐 주셔야 돼요. 아, 그렇구나. 이 상황에선 세타1하고 세타2라고 하는 것을 더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k 값도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점의 좌표가 2k파인데 4텀이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2k파이라고 하는 것이 8파이가 나오게 되면서 k 값은 4인 것도 동일하게 나오게 돼요. 8개의 균이 나오려면. 세타1하고 세타2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파이가 나오게 되고요. 세타2하고 세타3를 더하겠습니다. 세타3하고 세타4를 더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은 세타1에서 2파이를 세타2에서 2파이를 더해서 그러니까 여기에서 2파이 더하고 여기서 2파이를 더해서 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4파이를 더할 거니까 5파이가 나오겠구나 라는 생각이죠. 예, 그 다음 세타 5번째, 6번째 걸 구하면 4파이를 더해서 9파이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세타 7하고 세타 8하고 더해서 얼마가 나오게 되냐면 4파이, 13파이가 이렇게 나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나와 이 형태들을 다 더해주잖아요. 다 더해주시면 세타 1부터 세타 8까지 더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여기 몇 파이가 나오냐면 24파이가 나오죠. 28파이요? 28파이. 네, 28파이가 나오게 되죠.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세타라고 하는 것이 누구였냐면 kx였으니까 누구로 나눠주셔야 되냐면 4로 묶어주시고 x1 플러스 또로또로 해서 이런 상황이 28파이니까 4로 나눠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x1부터 x8까지 더한 건 7파이가 나옵니다. 이게 정답이 되는 거죠. 됐나요? 예. 그래서 사실은 왼쪽으로 풀건 오른쪽으로 풀건 상관없는데 선생님 저는 사인에 kx 들어오는 이 kx가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치환해서 푸는 것도 권장하긴 하지만 마지막에 바꿔주는 걸 잊지 마시라고. 됐죠?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이제 1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자, 12번을 보시면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1과 4 사이에 대해서 AN 플러스 AN 플러스 4가 15, 그 다음에 n이 5보다 커나 같다에 대해서 이렇게 됩니다. 이때 A5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물론 8개 정도만 쭉 쓰시면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쓸까가 관건인데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죠. 시그마 n은 1부터 4까지 an의 값이 6인데 A5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 사실은 A1하고 A5가 연결돼 있고 A2하고 A6이 연결돼 있죠. 그래서 저는 뭘 해볼 거냐면 시그마 n이라는 걸 1부터 4까지 an과 an 플러스 4라고 하는 걸 더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거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시그마 n이라고 하는 것을 1부터 8까지 an 더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쵸? 1 집어넣으면 1, 5, 2 집어넣으면 2, 6, 쭉쭉쭉 4 집어넣으면 4, 8이니까. 됐죠? 그런데 이 문제에서 첫 번째부터 여섯 번째 것까지 합이 몇이라고 했죠? 6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얘는 6이라고 하는 형태의 플러스 시그마 n이라고 하는 것이 5에서부터 8까지, 5, 6, 7, 8이요. 5, 6, 7, 8까지 더한 게 얼마라고 하는 거냐면 an과 an 플러스 4를 더한 게 15니까 15를 4번 더하신 거라서 60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안쪽에 나와 있는 값만 얼마 나와야 되냐면 54가 나와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았냐면 5, 6, 7, 8을 더해서 54가 나오는구나 이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럼 5, 6, 7, 8은 어떻게 쓸 겁니까? 라고 하면 이 룰을 따라갈 거예요. 이 룰은 an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것은 an에서 n을 더할게요 라고 하는 룰인데 그 룰을 5 이상에서 쓰겠습니다 라는 얘기죠. 해보죠. A5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A5를 뭐 A라고 두셔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A6이라고 하는 것은 A5에 5를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5가 되겠죠. A7이라고 하는 것은 A6에 6을 더하는 거니까 A 플러스 11일 겁니다. A8이라고 하는 건 A7에 7을 더하는 거니까 A라고 하는 것에 18을 더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다 더한 게 얼마 나온다는 거냐면 54가 나올 게 이런 얘기라고. 됐죠? 그래서 이걸 진짜로 다 더하시면 4A라고 하는 것에 16에 플러스 34가 대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근데 그 값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중이냐면 54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게 A의 값이 20이 나오게 되겠죠. 됐죠? 지금 여러분들이 아마 푸셨을 때하고 제가 풀어드릴 때하고 많이 다를 겁니다. 내가 시험 시간에 풀 때는 되게 복잡했는데 왜 이렇게 빨리 풀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뭘 보고 푸냐면 이 관계를 먼저 보고 풀어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아무렇게나 생겨먹은 관계가 아니잖아요. A1과 A5, A2와 A6, A4와 A8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그마가 나와 있을 때 이렇게 쪼개어서 생각을 해보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래야 5, 6, 7, 8의 관계가 나올 테니까. 됐어? 그러니까 마구잡이식으로 대입하시는 것이 수열이 아닙니다. 관계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낼지를 계획을 좀 해주셔야 돼. 그냥 무작정 연필부터 내지 마시고. 됐죠? 자, 13번으로 가봐요. 13번은 전 개인적으로 되게 잘 냈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미분 정의도 좀 써야 되고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라고 하는 것도 좀 적용을 하셔야 되고 뭐 이런 문제거든요. 13번. 자, 다항함수 fx가 블라블라를 만족합니다. 이것의 값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를 통째로 정적분으로 표현된 함수로 바라보는 것이 관건입니다. 이걸 gx라고 할 거예요. 됐죠? 이게 개념이에요. 사실 적분에서 다 배우시거든요. 배울 땐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나오면 이게 잘 안 보여요. 됐어? 그러면 이 이야기는 리미트 x가 2로 가는 상황에 x-2라고 하는 것분에 네. 여기 나와 이 형태 gx라고 하는 이 상황이 는 3이라는 얘기죠. 그쵸? 그럼 우리는 어차피 다항함수를 적분한 형태인 거니까 미분은 가능할 거라서 g2의 값이 몇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냐면 0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g'2의 값이 3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쵸? 다시 한 번만요. gx가 뭐라고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t라고 하는 것에 ftdt죠. 됐죠? 근데 이건 변수를 좀 구분하셔야 돼서 x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ftdt라고 하는 것에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x까지의 tftdt라고 이렇게 바꿔주셔야 돼요. 이게 gx인 거예요.
괜찮으세요? 아,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G'X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곱미분,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플러스 앞에 거 뒤에 거 미분, 그게 요 형태만 미분한 겁니다. 그리고 뒤에 거 미분하시면 XFX라서 결과적으로 얘가 날아가게 돼요. 그러니까 G'2가 3입니다 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냐면 1부터 2까지, 그렇잖아요. X에다가 2를 넣는 거니까 1부터 2까지 FT, DT라고 하는 요 상황에 정적분 값이 3입니다를 주는 거고요. 그 다음 G2의 값이 0입니다는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냐면 2를 대입하고 1부터 2까지 FT, DT 마이너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TFT, DT.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게 는 0이구나 라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정적분이니까 인테그랄 취하기를 1부터 2까지 fx, dx라고 하는 이 상황이 얼마가 되었냐면 3이 되었고, 그러면 얘가 3, 얘가 3이란 얘기니까 인테그랄 취하기를 1부터 2까지 x, fx, dx라고 하는 이 상황이 6이 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이걸 찾아내는 게 목적이야. 진짜로 함수를 찾는 게 아니라고. 됐지? 그렇게 하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하고 싶었던 이 적분은 무엇을 의미하니? 라고 얘기할 때 4배의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x, f, x, dx라는 형태의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2까지 fx, dx라고 하는 것을 계산할게요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xfx라고 하는 걸 적분했을 때 얼마였습니까? 6이었죠. 1부터 2까지의 fx를 적분하면 얼마였습니까? 3이었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이 상황이 24에 3 더하는 거니까 27이 정답이 되겠죠. 됐나요? 이게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대신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함수를 함수로 보지 못하시는 분들은 엄청 어렵겠죠. 됐죠? 함수로 바라보고 툭툭툭 풀어내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값들이 다 있습니다. 잘 낸 거죠. 그러니까. 됐죠? 자, 14번으로 한번 가보죠. (14번은) 정수 K와 함수 블라블라에 대해서 gx라고 하는 걸 fx-k, 이거 x축으로 k만큼 평행이동을 하고 절대값을 취해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 제가 그 fx라고 하는 것을 그려볼게요. 문제에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려져 있냐면 마이너스 1에서 끊어져 있고 0에서 무언가 1이 벌어지고 1에서 무언가 1이 벌어지고 3에서 무언가 1이 벌어지고 4에서 무언가 1이 벌어져요. 예. 그래서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여기서는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라인이 그려지고 올라오고 점 찍어주고, 그러니까 이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가 fx입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끊어져 있죠, 지금. 근데 이 fx라고 하는 것을 뭐 할 거냐면 k만큼 평행이동을 시키겠대. k만큼 평행이동 시키는 건 뭐 이걸 다시 그래프를 평행이동 시키지 마시고 똑같이 찍어주는데 점만 어떻게 써주시면 되냐면 k만큼 평행이동한 형태로 쓰시면 돼요. 0이 그러면 k가 될 거고요. k-1이 될 거고요. k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k 플러스 3이 될 거고요. k 플러스 4가 되겠죠. 네, 그리고 꺾어 올리는 겁니다. 꺾어 올리면 이 상황은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그 다음 올라가게 되고 얘는 연속으로 붙게 되고 여기 나와 있는 건 0으로 들어오게 되고 k 플러스 3에서 끊어지게 되고 내려오게 되고 올라가게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게 fx-k라고 하는 이 상황의 절대값을 취한 그래프예요. 그리는 건 어렵지 않아요. 됐죠? 근데 자, 기억법부터 좀 보죠. k의 값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러니까 gx라고 하는 것의 좌극한과 0에서의 함수값이 똑같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그러니까 기억법 같은 경우에 k가 마이너스 3입니다. k가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값이 0이에요, 지금. k가 마이너스 3이면. 얘를 0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0으로 갈 때 좌극한과 함수값이 똑같습니까? 네, 맞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그 다음 니은번 보시죠. 니은번은 이거 지울게요. k 플러스 3이에요, 여전히. 예, 니은번은 fx 플러스 gx가 x는 0에서 연속이 되도록 하는 정수 k 값이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죠.
fx라고 하는 것은 이미 0에서의 좌극한과 우극한이 다르죠. 그러면 더해서 연속이 되겠습니다라고 하면 연속인 포인트를 더해선 연속을 만들 수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fx 플러스 gx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의 0으로 갈 때의 우극한하고 좌극한하고 함수값을 조사를 해야 되는데 우극한이 누가 나오게 되냐면 0으로 갈 때 우극한 fx는 마이너스 1이 나오고 그러면 gx는 무언지 모르지만 0으로 갈 때 우를 더해 주실 거고 그 다음 좌극한은 1 나오고 여기서의 0에서의 좌극한을 더해 줘야 돼. 그런데 연속이 되겠습니다라는 건 이 둘이 똑같아야 되는 건데 생각해봐. 이 둘이 똑같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0의 우극한과 0의 좌극한은 같으면 안 된다고. 그렇잖아. 그럼 일단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그렇지. gx는 0에서 불연속이 나와야 돼. 근데 gx라고 하는 그래프를 살펴보니 불연속이 나올 수 있는 건 k 플러스 3뿐이지. 그래서 기억반에서 그걸 물어본 거야. k가 마이너스 3인 케이스. 그래서 k가 마이너스 3인 케이스를 조사를 해야 돼. 된다는 게 아니야. 조사를 해야 돼. 그런데 k 플러스 3에서의 우극한이 얼마니라고 얘기하면 여기가 1이죠. 그렇죠. 얘가 0이라고 생각하면 좌극한이 얼마니 그러면 0이죠.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우극한의 값은 0 나올 거고 좌극한의 값은 1 나오겠죠. 이해되세요? 됐어요? 예, 그래서 안 돼요. 논리는 그런 겁니다. 불연속 포인트잖아요, fx가. 불연속 포인트란 연속을 더해서는 절대로 연속이 안 나와요. 절대로 연속이 안 나오고 불연속 포인트와 불연속 포인트를 더했을 때 연속이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근데 그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된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직접 조사해보세요가 되는 거예요. 되니? 그래서 니은번의 얘기는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울게요. 그러면 디귿번. 기억 니은 해봤는데 니은 안 되니까 디귿 되겠지 뭐. 근데 조사해봐야 돼. 함수 fx, gx가 x는 0에서 미분 가능하도록 하느냐. 미분까지 가능해야 돼. 미분 가능하도록 하는 정수 k 값의 모든 합이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이미 fx라고 하는 것은 0에서 끊겨져 있거든요. 그쵸? fx가 0에서 끊겨져 있으니까 이걸 연속으로 만들려고만 해도 인수, 그러니까 0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거든요. 근데 0인자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냐면 여기 나와 있는 k-1이나 k 플러스 1, 요 사이에 나와 있는 값, 그 다음 여기 나와 있는 값, 얘도 조사를 해봐야 되고 여기 나와 이 안쪽에 있는 값, 이런 값들이 가능한 거예요. 나머지는 안 돼요. 선생님 왜 안 돼요? 라고 하는 건 제가 개념 시간에 많이 설명을 하거든요. 많이 설명하니까 그건 그때 이제 들으시면 되겠고 어쨌든 연속으로 만들려고만 해도 인수가 하나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건 일단 안 되고 얘는 불연속 포인트니까 조사를 따로 해보긴 하셔야 되고 뭐 이런 얘기야. 그렇구나. 그런데 생각을 잠깐만 해볼게. 너네들이 이 함수가 만약에 0이라고 얘기를 해봐서 둘을 곱하면 여기 포인트하고 여기 포인트하고 곱하면 미분이 가능이 될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조사해보지 뭐. 왼쪽에 나와 있는 요 함수 fx가 누구니라고 생각을 하면 x 플러스 1이지. 왼쪽이 0보다 작을 때. 그리고 이 왼쪽이 누구냐 하면 0의 왼쪽이니까 마이너스 x지. 그래서 무슨 짓을 하겠다는 거냐면 둘을 곱하겠다는 거야. 근데 현재 이 i는 x가 음수인 상황에서 생각을 하는 거고 0만 살짝 조사를 해볼 거예요. 그 다음 오른쪽은 이 함수가 누구냐면 x-1이지. 그리고 여기 나온 이 함수가 x지. 그렇죠? 근데 이 상황에서는 x가 양수인 상황을 생각을 할 겁니다. 제 예조사하는 겁니다. 양수인 상황을 조사하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구나. 여기 나와 있는 건 미분하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고 미분하고 0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가능한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이 포인트는 가능할까를 궁금해합니다. 이제 또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걸 이번에 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얘가 0이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이 함수는 안 바뀌어요. 얘가 바뀌겠죠. 왼쪽에 나와 있는 함수는 마이너스 x가 맞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함수는 뭘로 바뀌냐면 0으로 바뀌어요.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얘를 미분하고 0 집어넣으면 여전히 마이너스 1인데 얘는 미분하면 0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는 안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k 플러스 2라고 하는 것이 정수 포인트니까 가능할 수 있는데
k 플러스 2라고 하는 포인트가 0이면 여기가 또 0으로 바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능해요, 얘는. 무조건. 근데 k 플러스 3이 되는지를 확인하시려면 k 플러스 3 똑같아요. 여기를 이제 0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됐죠? 0이라고 생각하고 왼쪽은 0인 거고 오른쪽은 마이너스 x 플러스 1이겠죠? 근데 이렇게 되면 이 형태에서의 미분값이 0이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이 포인트는 또 안 돼요. 그러면 이 포인트는 될까요? 라고 생각하면 그건 아까 조사했어요. 예, 그래서 되는 거예요. 됐나요? 예, 그래서 가능한 게 누굽니까? 라고 하면 k-1이라고 하는 것과 0일 때 k 플러스 2가 0일 때 k 플러스 4라고 하는 것이 0일 때가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 가능한 정수 k 값입니다. 라고 해서 될 수 있는 게 1, 마 2, 마 4라서 정답이 마 5가 정답이에요. 됐죠? 이게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그래프를 그리기가 너무 빡빡하실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직선 정도 그리고 절대값 정도는 그릴 수 있으니까 문제에서 주는 거야. 알았어? 그려보셔야 돼. 그냥 무작정 계산만 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됐죠? 그리고 이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연속 포인트가 있어. 그럼 연속을 만들기 위해선 인수를 뭘 곱해야 돼? 미분 가능을 만들기 위해선 인수를 몇 번 곱해야 돼? 라고 하는 그 개념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바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 시간에 딱 보고 와 이거 신기하다. 이게 무슨 조건이지? 이게 연구하시면 안 돼. 알았어? 미리미리 공부하시고 그걸 이제 툭툭 뱉어내서 쓰시면 되는 거야. 별로 어렵지 않다고. 자, 그 다음 15번으로 가보죠. 15번은 증명 문제가 나왔는데요. 네. 요거는 이제 그림상 제가 그림을 옆에다 그려놓고 증명을 읽어보면서 한번 해드릴게요. 원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림과 같이 반지름의 길이가 라지 R자리인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 ABC가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근데 A라고 하는 포인트가 있고 요렇게 생겨먹은 포인트, 요렇게 생겨먹은 포인트가 있어서 AB의 길이하고 AD의 길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AC라고 하는 형태의 길이가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네, 10이라고 나와 있고요. 사각형 ABCD라는 것의 넓이가 40이라고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뭘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뭘 구하는 게 목적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거기다 와 있는 BD 대 R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이런 얘기예요. 차근차근 따라가시면 돼요. 하나도 안 어려워요, 이건. AB의 길이하고 AD의 길이하고 K라고 하겠습니다. 네, K라고 할게요. 여기도 K, 여기도 K. 예, 그런데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에 의해서 ACB와 DCA를 하겠습니다. ACB와 DCA를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제가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하면 여기 나와 이 각도도 세타가 나와야 돼요. 뭐 당연하죠. 예, 여기 나와 현의 길이가 똑같으니까. 그런데 BD라고 하는 것과 CD라고 하는 것으로 쓰려고 하니까 좀 귀찮아서 제가 이변 길이를 L1이라고 할 거고요. BC 길이를요. 여기 나와 있는 CD 길이를 L2라고 하죠. 이건 그냥 귀찮아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쓸까요? 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거든요. 아,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2, 10L1 분의 10의 제곱 L1의 제곱 이렇게 쓰실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얘를 왼쪽에 나와 있는 이 상황으로 좀 써보면 20분의 1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 L1이라고 하는 거 얘분의 얘입니다. L1이라는 거 플러스 L1분의 100-K의 제곱이 될 게 이렇게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 파트는 얘가 나오게 돼요. 그쵸? 사실은 이 ABC라는 삼각형의 코사인 법칙을 쓰나 여기에서 코사인 법칙을 쓰나 똑같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도 CD로만 바뀌었을 뿐, 즉 L2로 바뀌었을 뿐 100-K 제곱은 똑같습니다. 예,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두 개의 각도가 똑같거든요. 그래서 뭐가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 이 둘의 값이 같아야 해요. 같구나. 그러면 이제 무슨 계산을 하시는 거냐면 여긴 없지만 L1 플러스 L1분의 100-K의 제곱하고
L2 플러스 L2분의 100-K 제곱이 똑같아야 돼요. 됐죠? 계산하셔야 됩니다. 그럼 L1이라고 하는 것에서 L2를 빼겠습니다 라고 하는 건 100-K의 제곱이라고 한 이 형태로 묶어내셔서 L2분의 1에서 L1분의 1을 빼주셔야 돼요. 됐죠? 예, 근데 이건 제가 통분을 지면 관계상 여기서 해드리죠. 통분을 해보면 L1 곱하기 L2라고 하는 것분에 L1-L2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거든요. 통분하시면. 그러니까 약분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L1이라고 하는 것과 L2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될 거냐면 100-K의 제곱이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쓸 수 있어요. 됐죠? 여기까지 나온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사각형의 넓이합은 삼각형의 넓이합과 똑같으므로 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 상황이 누가 되는 거냐면 방금 제가 열심히 구한 L1 곱하기 L2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사인의 BAD나 사인의 파이-BAD나 똑같겠죠. 됐나요? 그래서 뭐라고 쓸 거냐면 이 형태도 살짝 계산을 해보면 양쪽에 2배 하고 사인의 BAD로 묶으시잖아요. 묶어주면 앞에 건 K의 제곱이라는 형태가 나오고 뒤에 건 100-K의 제곱이라고 한 이 상황이 나오는데 그것의 값이 2배 했으니까 80이 나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약분을 하고 나면 100으로 나눴을 때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5분의 4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문제 나오는 나 파트는 5분의 4인 거죠. 됐죠? 예, 그 다음 삼각형 ABD라는 것의 사인 법칙에 의해서 BD라는 것과 R의 길이의 비율이 나와 있는데 이제 보시죠. BD라고 하는 것은 어디냐면 여기를 얘기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무엇을 구했냐면 사인 BAD라고 하는 요 각도, 제가 알파라고 하죠. 이런 각도를 구해낸 거예요. 괜찮죠? 그렇구나. 그럼 마지막은 뭡니까? 라고 할 때 사인 알파라고 하는 것분에 BD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습니까? 라고 하면 이 R과 똑같지 않습니까? 라는 거고요. 그럼 BD라고 하는 것 때 BD는 뭐? ER 사인 알파는 방금 구해드렸죠? 5분의 4라고요. 예, 그럼 BD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5분의 8R 과 똑같죠? 그럼 BD라고 하는 OBD죠? OBD라고 하는 것이 8R 과 똑같은 거니까 BD라고 하는 것 때 RE라고 하는 것은 8대 5가 될 거고 예쁘게 쓰시면 5분의 8대 1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다 파트에 나오는 내용이 5분의 8이 되는 겁니다. 됐니? 이게 사실 제 노란색으로 써놓은 이 연산을 중간에 숨겨놨고 파란색으로 써놓은 이 연산을 숨겨놨거든. 그래서 이 두 개의 연산을 하셔야 돼. 됐어? 제가 매번 박스 문제 풀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위아래만 보고 박스를 풀 수 있는 문제는 수학적 귀납법만 유일해요. 근데 최근에 나오는 문제의 유형은 그런 유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증명을 하는 것인지 흐름을 먼저 파악하셔야 됩니다. 꼭 위아래만 읽으신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고. 그리고 제가 이 학생들 보면 글이 너무 길면 안 읽으려고 하시거든요. 안 읽으면 당연히 못 풀어. 안 읽으면 못 푸는데 이게 글씨가 왜 많은지를 생각을 잘 해봐야 돼. 아니 무언가 설명을 해주고 싶으니까 글씨가 많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리고 항상 중간에 무언가를 툭 건너뛴다고. 됐어? 그 툭 건너뛰는 거 그것만 잘 잡으시면 돼. 그러려면 중간에 건너뛰는 걸 잡으려면 당연히 전체적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셔야 돼.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가 15번. 15번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습니다. 이제 주관식으로 가보죠. 자, 20번입니다. 20번 보시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는 -fx를 만족합니다. 근데 양수 t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이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말은 뭐가? y는 fx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 그리고 gt라고 하는 것은 t는 알파하고 8에서 불연속이다. 이것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그냥 진짜 풀 버전을 다 구하려면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잠깐만 생각해 보시면 이게 마름모가 늘어나고 줄어들고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뭘 유지하면서 늘어나고 줄어듭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기울기를 유지하면서 늘어나고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뭐 빵 2t, 뭐 t빵, 마티빵, 빵 마티, 빵 마 2t라고 하는 게 복잡하게 나와 있는 것 같지만 요렇게 생겨먹은 형태, 기울기 2짜리와 마이너스 2짜리가 콱콱콱 늘어나던가 콱콱콱 줄어들던가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겨먹은 상황을 어디에다 집어넣어 볼 거냐면 3차 함수의 그래프에다 집어넣어 볼 건데 그 3차 함수가 막 생긴 건 아니고 원점에 관한 대칭 그래프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원점의 대칭 그래프에서 그러면 아주 자그맣게 넣으시잖아요? 아주 자그맣게 넣으시면 이런 식으로 넣으셨을 때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있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이구 비틀어졌다. 으쌰. 네,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 있습니까? 그럼 2개가 있겠죠. 그러면 2개가 나올 겁니다. 근데 언제 처음으로 더 많아집니까? 라고 생각을 하면 이런 상황일걸요? 요 점을 지나면서 좀 멀리 가야 되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좀만 내려갈게. 이렇게 생겨먹은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은 상황으로 그림을 그리게 되면 만나는 점의 개수가 여기서 하나가 더 만나고 이쪽에서 하나가 더 만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만나는 점의 개수가 달라지는 일이 벌어지겠죠. 됐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벌어질 거야. 그리고 만나는 점의 개수가 또 달라지는 상황이 언제입니까? 라고 하면 기울기 2짜리로 뭐 하는 상황이 생기냐면 축축축축축축. 네, 이렇게 접하는 상황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 접하는 상황 바깥쪽으로 가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이 t는 8입니다 라고 하는 게 요게 8인 상황이에요. 됐죠? 그리고 안쪽에 알파가 무슨 상황입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절편을 지나갈 때가 알파 상황입니다. 됐나요? 요렇게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을 해주셔야 돼. 됐지? 이제 시작해. 그러면 fx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생각할 거냐면 x의 세제곱에 플러스 최고차계수 1인 거니까 ax라고 생각을 해보죠. 이렇게. 그런데 그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셨을 때 제가 조그맣게 하나만 더 그려드리겠습니다. 삼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빨간색의 상황 있죠. 이 빨간색의 상황이 이렇게 들어오는 기울기 2짜리 접선인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게 0, 얼마라는 거냐면 8이라는 거고 이게 마이너스 4,0이라는 거예요. t 값이 마이너스 8, 16, 0,16. 예, t 값이 8일 때라고 얘기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누구냐면 y라고 하는 것이 2x 플러스 16이거든요. 근데 그것과 얘가 뭐 한다는 상황인 거냐면 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접점을 찾으셔야 될 거니까 여기 나와 요 점의 좌표를 뭐라고 둘 거냐면 t라고 두죠. 지금 제가 두는 t는 여기 나와 있는 t와는 다른 t입니다. 이미 t는 끝났어요. 네, 접점 t예요. 접점 t. 그렇구나. 그럼 y-ft라고 하는 것은 기울기 f의 프라임 t라고 하는 것에 x-t라고 쓸 건데 f의 프라임 x가 3x의 제곱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는데 현재 f의 프라임 t, 즉 기울기가 얼마가 나오는 걸 찾는 거냐면 2가 나오는 걸 찾아줘. 그러니까 3t의 제곱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이 는 2가 나오는 걸 찾으면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그러면 집어넣을게. 누굴 집어넣냐면 0,16 넣을게. 그러면 16-ft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여기 2예요. 2 곱하기 마이너스 t하고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집어넣을게요. 16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t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냐면 마이너스 2t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계속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상황을 집어넣을 겁니다. 그러면 16 마이너스 t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a 대신에 2 마이너스 3t 제곱 이게 마이너스 2t가 나와줘야 돼요. 계속해서 갈게요. 그럼 16 마이너스 t의 세제곱 마이너스 2 플러스 3 2t 마이너스 2t 플러스 3t의 세제곱
얘가 누구 나올 거냐? 마이너스 2t 나올 거니까 없어지면 2t의 세제곱이라는 이 형태가 마이너스 16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t의 값이 뭐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2가 나올 겁니다. 아, 그렇구나. t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면 이 위에다 다시 대입하시잖아요. 그럼 a의 값이 몇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10 나올 거예요. 그렇게 되겠죠? 예.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 원래 있던 이 함수는 fx가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냐면 x의 세제곱에 마이너스 10x였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는 거죠. 됐죠? 예, 이 상황에서 누구를 구할 거냐면 f4를 구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4만 대입하시면 돼요. 그러면 몇이죠? 64에서 40을 빼시는 거니까 20 나오겠죠? 네. 그 다음 알파 제곱을 구하라고 했는데 알파는 지금 요 상황이에요. 요점 지나갈 때. 그쵸? 요점 지나갈 때. 그쵸? 예, 근데 x의 세제곱 마이너스 10x니까 요점의 좌표가 루트 10,0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게 실제로 알파란 얘기인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여기 나와 요 값은 얼마가 나올 거냐면, 아이고, 이거 24입니다. 네, 요 값이 10이 나오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정답이 240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뒤에 나와 있는 계산은 접선 계산인 거고 별로 어려운 계산은 아니고 너희들이 이 문제에 나와 있는 마름모를 점점점 불려보고 점점점 줄여봤을 때 fx라는 원점 대칭 그래프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는지를 구조를 먼저 파악을 하셔야 돼. 그냥 단순하게 계산한다고 되는 일은 아니라고. 됐죠? 자, 21번 가죠. 21번은 여러분들이 그냥 뭐 단순한 등차 수열이잖아 라고 생각하시면 큰 코 다쳐요. 이거 등차 수열의 구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문제 풀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알려드리죠. 등차 수열, 이제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얘기하는 건데 수열은 함수, 수열은 함수고 등차 수열은 1차 함수예요. 등차 수열은 1차 함수. 예, 그런데 공차가 자연수 D이고 모든 항이 정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모든 자연수 n에 대해서 an은 0은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a2m이 마이너스 am하고 똑같고 이렇게 되는 자연수 m이 존재합니다. 말이 복잡하죠. 근데 방금 말씀드렸듯이 등차 수열의 구조가 직선이거든요. 등차 수열의 구조가 직선이니까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겨먹은 직선을 그리는 겁니다. 직선을 그려서 여기에 예를 들어서 1이라고 하는 것을 집어넣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요 함수값이 1,a1 이런 식으로 찍히는 거예요. 근데 문제에서 얘기한 게 뭐였니? 라고 하면 a2m과 마이너스 am이 똑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공차 자연수니까 기울기는 양수야. 그래서 뭔지는 잘 모르겠어. 그런데 여기 나와 요 값을 m번째의 am이라고 생각을 하면 요 점의 좌표가 m, am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것과 같은 간격에 있는 포인트가 2m이어서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의 좌표가 2m, a2m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이 들어와서 여기 나와 있는 절편이겠죠. 그러니까 이 절편을 기점으로 해서 똑같이 갈라져 있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에서 그러면 a는 0은 아닙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 가운데 점이 누구냐 하면 2분의 3m이거든요. 2분의 3m. 근데 그게 뭐가 안 나와야 되냐면 자연수는 안 나와야 돼요. 왜요? 2분의 3m이 자연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함수값, 즉 수열의 값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an이 0이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얘가 자연수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어떤 기쁨을 주냐면 m은 홀수입니다. 이 정도를 얘기를 해줘요. 됐죠? m은 홀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m이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세팅을 해볼 수 있냐면 2k-1이라고 세팅을 해볼 수 있는데 잠깐 대기. 2k-1이라고 세팅을 하면 이게 지금 m부터 2m까지의 절대값을 더하라는 건 여기에 m이 있었고 그 다음 값이 있었고 그 다음 값이 있었고 그 다음 값 여기는 함수값이 없어요? 그 다음 값이 있을 거고 그 다음 값이 있어서 여기 나와 있는 간격들을 다 더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간격들을 다 더할 것 같으면 대칭의 형태니까 이 오른쪽의 형태만 더하면 될걸요?
그렇게 되겠죠. 아, 오른쪽의 형태만 더하면 되겠구나.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시그마 K라고 하는 것을 M부터가 아니라 여기 나와 요 형태부터 끝까지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64가 나오겠구나. 이 절반만. 64가 나오겠구나. 이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런데 어차피 우리는 이 간격을 더할 거고 얘가 홀수라고 얘기하는 건 대입하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기 나와 있는 게 뭔지는 모르지만 2분의 홀수 형태로 나올 게 그런 생각 아니겠습니까? 아니, 물론 대입을 제가 잠깐 해드릴까요? 대입을 제가 잠깐 해드리면 2분의 몇 K예요? 6K-3인 거니까 3K-1-2분의 1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 나와 요 점의 좌표가 뭐가 나올 거냐면 3K-1-2분의 1인 거니까 자연수엔 안 걸렸고 여기 나와 있는 첫 번째 점의 좌표가 누가 될 거라는 거냐면 3K-1이 될 게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라고. 물론 여기 나와 있는 요 점의 좌표는 뭐가 될 게 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집어넣으시면 4K-2가 될 게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고. 됐어? 그래서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간격들을 다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올지만 궁금한 거야, 이제. 됐어? 근데 이걸 여기다가 놓고 계산하면 엄청 힘들겠지. 그렇지 않겠어? 그래서 제 생각은 그래요. 이게 등차 수열이 공차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인 걸 알고 계신다면 평행 이동하셔도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나와 요 맨 처음에 간격이 2분의 1만큼 나오는 걸 아신 거잖아요, 지금. 그쵸? 예. 그러니까 저는 이런 함수로 바꾸려고요. 그럼 여기가 2분의 1,0에 찍힐 거 아닙니까? 그럼 왼쪽에서 얘기한 이 간격들이 누굴 얘기하는 거냐면 1을 넣었을 때의 함수값, 2를 넣었을 때의 함수값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개수가 몇 개니라고 하면 3K-1부터 4K-2까지가 생각해봐. 3K-1부터 4K-2까지는 3K부터 4K-1까지고 3K 플러스 3K-1부터 4K-2는 3K부터 4K-1까지고 3K 플러스 1부터 4K까지잖아요. 3K 플러스 1부터 4K까지면 동시 3K 빼주면 1부터 K까지거든요. 그래서 어쨌건 이 개수 계산해 보시면 K가 나와. 그러니까 1, 2 또로또로 해서 마지막에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K라고 이렇게 쓰시면 돼. 그러니까 이 간격을 더하는 것이나 이 간격을 더하는 것이나 기울기 뒷자리 간격을 더하는 것이나 똑같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응? 아, 그렇구나. 그러면 여기 나와 이 간격은 1을 대입한 거니까 D라고 하는 이 형태로 묶어주면 1-2분의 1, 2-2분의 1, K-2분의 1 이렇게 더했을 때 얼마가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니? 예, 그렇죠. 64가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절반만 더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 안쪽을 더하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2분의 K, K-1이라고 한 K 플러스 1 이런 형태의 마이너스 2분의 K를 계산해야 돼서 2분의 K제곱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D라고 하는 것과 K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곱해서 128, 즉 다시 얘기해서 2의 7거듭 제곱이 나와 주어야 된다는 거죠. 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K라고 하는 것이 자연수야 돼요. K라고 하는 것이 될 수 있는 게 2의 0거듭 제곱이 될 수 있고 2의 1거듭 제곱이 될 수 있고 2의 2거듭 제곱이 될 수 있고 2의 3거듭 제곱이 될 수 있고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개수가. 그렇게 될 때 D의 값이 누가 나올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때는 128이죠. 이때는 얘가 지금 2의 제곱인 거니까 32 나오겠죠. 이때는 8 나오겠죠. 이때는 2 나오겠죠. 예, 그래서 나올 수 있는 D가 가능한 것들은 요 4가지 값이 가능합니다. 라는 생각이고 요걸 다 더하신 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예, 이게 생각보다 그냥 계산하려고 하면 좀 어려워요. 이게 어쩔 수 없어. 그냥 계산하려고 하면 어려운데 무슨 개념을 알고 계셨으면 좋겠냐면 등차 수열은 직선이고 기울기가 뒷자리인 직선이야. 그 상황에서
수열의 합을 구하겠다는 건 1차식에서의 간격을 더하겠다는 거라고. 근데 1차식에서의 간격을 더하는데 굳이 이렇게 복잡한 형태를 더해야겠냐고. 아니, 이렇게 평행이동해서 더하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됐죠? 자, 이런 얘기였고요. 그러면 넘어가 봅니다. 22번 공통문항 마지막입니다. 22번은 사실 제 생각에는 22번 치고 좀 쉬워요. 예. 22번 치고 쉬운데 여러분들 이제 22번이라는 문항 번호에 쫄아가지고 접근을 못 하시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하나하나 해석을 좀 해드릴게요. 보세요. 양수 A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있습니다. 최고차 개수가 1인 3차 함수라고 나오면 일단 식을 구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gx라고 한 함수가 이렇게 나와 있대요. 그리고 gx가 2분의 1과 2분의 13에서만 극값을 갖겠답니다. 생각해보죠. g의 프라임 x를 조사를 하셔야 돼요. 왜요? gx의 극값이 나와 있으니까요. 너무 당연하죠. g의 프라임 x가 누가 나올 겁니까? f의 프라임 x 플러스 a라고 하는 것에 f의 프라임 x 마이너스 a라는 형태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fx가 누군데요? 라고 하면 최고차 개수 1인 3차 함수니까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이 형태는 2차 함수일 겁니다. 어쨌든 2차 함수 두 개가 뭐해진 거냐면 곱해진 상황인 거죠. 근데 a의 값은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런 겁니다. fx가 이렇게 있었을 때 한쪽은 음의 방향으로 한쪽은 양의 방향으로 시작해서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됐죠? 시작해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야. 근데 그렇게 움직일 때 그 값을 두 번만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게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하면 예를 들어서입니다. 원래 fx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f의 프라임 x가요. 근데 만약에 이동을 시켜서 적당히 이렇게 생겨먹은 이동과 이렇게 생겨먹은 이동을 시켰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두 개를 곱하는 함수니까 실제로 근이 몇 개가 튀어나오게 되냐면 4개가 튀어나와요. 그럼 그 값이 4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값을 몇 번만 가지라고 했냐면 2번만 가지라고 했죠. 그래서 어쩔 수밖에 없냐라고 생각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인 거죠. 이렇게 들어오고 평행 이동된 그래프도 공통근을 갖는 상황인 거죠. 공통근을 가지면 곱했다고 얘기할 때 이 포인트는 뭘로 나올 거냐면 중근으로 튀어나올 거니까 그 값을 갖지 않거든요. 미분값이 0이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이 포인트가 누가 될 거냐면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고 여기 나온 이 포인트가 2분의 13이 되겠습니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쵸? 왼쪽 평행이동, 오른쪽 평행이동. 그러면 가운데 나와 있는 이 값이 누가 될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네, 2분의 7 되겠죠. 됐죠? 근데 2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있던 fx의 축을 f'x의 축을 얘기할 겁니다. 아, f'x의 축이 얘였던 거야? f'x, 그렇잖아. 아무리 평행이동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가운데 있는 교점은 무조건 축 위에 형성될 거거든. 대칭의 형태니까. 이렇게 이동을 시켜보라고. 네,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간격이 얼마입니까? 라고 생각할 때 2분의 7에서 2분의 맞죠? 7에서 2분의 1 빼는 거니까 3 나오게 되죠. 됐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 원래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생겼다고 얘기할 수 있냐면 축이 2분의 7이었던 거지. f의 프라임 x가 2분의 7이었고 간격이 3이었으니까 2분의 3 더하면 5가 될 거고 2분의 3 빼면 2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됐죠? 아, 그래요. 그럼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3 곱하기 x-2, x-5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거죠. 다 했어요, 이제. 예. 아, 그렇구나. 그럼 평행이동은 몇 만큼 했을까요? 라고 해보시면 양수 쪽의 평행이동 생각해볼까? 원래 있던 게 여기 나와 있는 5였거든요. 5가 몇으로 갔냐면 2분의 13으로 갔으니까 평행이동은 몇 만큼 했습니까? 네, 2분의 3만큼 했죠. 그러니까 a의 값은 2분의 3인 거죠. 됐죠? 여기서 여기 나와 이 형태가 3x의 제곱에 마이너스 7, 3, 21x 예, 플러스 10, 30 얘가 나올 거니까 fx라고 하는 것은 2분의 3x의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1x 아이고야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21 x의 제곱 플러스 30x 예 마이너스 2분의 1 네, 이렇게 나오게 될 거니까 f1의 값과 a의 값을 모두 구해드린 거죠. 됐죠? 그래서 사실은 이 g'x라고 하는 것에 근이 3개가 나오도록, 즉 가운데 중근을 갖도록 하는 상황이구나. 그리고 fx라는 f의 프라임 x는 이차함수의 축대칭의 성질을 써야겠구나 라고 하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됐나요? 네. 그럼 공통은 여기까지 하죠. 네, 이제 4월 교육청 미적분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적분은 사실 도형을 보는 게 조금 어려웠던 문제가 있었거든요. 도형을 보는 게 어려웠다는 거지 그 자체가 뭐 매우 어렵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근데 도형을 좀 미적분 하시는 분들은 닮음이라던가 그렇지 않으면 삼각함수에서의 덧셈 정리 혹은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까지도 좀 꼼꼼하게 체크를 좀 해보셔야 돼요. 됐죠? 같이 한번 가보죠. 자, 28번 문제입니다. 28번 문제는 지금 블라블라블라블라 써 있는데 그림을 보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렇게 생겨먹은 그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맨 처음에 구해야 되는 게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넓이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변 길이가 2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나와 이 변 길이가 2루트 3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뭐부터 구하기가 조금 어려우셨을 거냐면 첫째 항 구하기부터 조금 어려우셨을 겁니다. 근데 사실 첫째 항 구하는 게 생각을 해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요. A21이라고 하는 것이 문제에서 비율로 나와 있어요. A1, D1을 1대2로 내분하는 점을 2원이라고 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이게 3분의 2루트 3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비율을 보시면 얘가 직각인데 여기에 루트 3배를 하시면 얘가 나오거든요. 그쵸? 예, 그러니까 이 각도가 얼마라는 거냐면 30도입니다 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고요. 사실 이 변의 길이도 2가 나오는데 루트 3배하면 얘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30도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 나와 있는 이 각도가 30도가 나오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 30도는 원주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원주각이라서 제가 구하고 싶은 이 간격은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넓이를 전체를 구한 후 그렇죠? S1이라는 건 삼각형의 넓이 2분의 1 곱하기 요 변 길이가 얼마 나올 거냐면 4루트 3 나올 거고요. 4 나올 거고요. 여기 나온 요 변 길이가 뭐가 나올 거냐면 3분의 4루트 3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2분의 1, 4, 3분의 4루트 3 예, 사인 30도니까 2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서 이제 빼볼 겁니다. 누구를 뺄 거냐면 요 안쪽에 나와 있는 이상한 도형을 빼볼 건데 근데 이 이상한 도형은 원의 중심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여기쯤? 원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라고 해서 요렇게 날려주면 넓이가 똑같아요. 근데 이게 왜 넓이가 똑같아요 라고 얘기하면 지금 이 안쪽이 60도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60도였으니까 이 형태가 평행한 상황입니다. 이 형태가 평행한 상황에서 생각해 보시면 위에 활골 빼고 밑에 나와 있는 삼각형 넓이가 똑같죠. 그쵸? 예, 그래서 누구만 빼주시면 되냐면 60도짜리 부채꼴 2분의 1 r제곱 세타값 그러니까 얘만 빼주시면 돼요. 됐나요? 예, 그래서 그 S1의 값은 뭐라고 쓰시면 되냐면 계산을 다 하셨을 때 3분의 4루트 3이라고 한 이 형태에서 몇을 빼줘요? 2분의 파이를 빼주시면 돼요. 이게 첫째 항이에요. 두 번째는 뭘 구하는 게 목적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비율을 구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비율을 구할 때 맨 처음 길이가 2였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의 길이를 A나 B로 놓지 마시고 2K라고 놓으시면 길이 비율 자체가 K입니다. 바로 그렇게 쓸 수 있고 30도였으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의 길이는 당연히 뭐가 나오겠습니까? 2루트 3K가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변의 길이는 문제에서 써 있어요. 1대 루트 3이라고. 그럼 2루트 3K가 나오겠죠. 근데 조심할 게 하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D2라고 하는 이 포인트 있죠. D2라는 포인트는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거든요. 원 위에 존재하는 점이니까 B2하고 연결하는 게 아니고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셔야 돼. 근데 원의 중심이 B2보다 살짝 안쪽에 들어온다고. 그럴 거잖아. 그러면 너희들이 연결해야 되는 건 요걸 잘 못 봐서 틀리시는 건데 원의 중심하고 D2하고 연결해야 돼. 근데 원의 중심하고 D2하고 연결해야 돼 라고 얘기하면 아 선생님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걸 어떻게 알긴. 원의 정의가 원의 중심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점이야. 그러니까 원 위에 있는 점은 무조건 원의 중심하고 연결하셔야지. 그게 너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길이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2K가 나오게 되고 이변의 길이가 뭐가 나올 겁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게 원의 중심이라고 했잖아요. 이 빨간색 두 개의 길이 합이 4루트 3K거든요. 그러니까 4루트 3K에서 누구를 빼시면 되냐면 반지름 뺄 거니까 루트 3 빼셔야 되죠. 예, 그리고 이 반지름은 원래 원의 반원의 반지름이었으니까 루트 3 나오겠죠. 됐죠? 그래서 저 녹색 삼각형에 뭘 쓰신 거냐면 피타를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이라고 하는 이 형태가 4K라고 하는 것의 제곱에 플러스 3 곱하기 4K-1이라는 이 형태의 전체의 제곱을 계산하셔야 돼요. 근데 계산을 하시면 비율이 좀 무섭게 나오죠? 4, 4, 16에 40, 4, 4, 16, 48. 4, 4, 16, 4, 2, 8, 3, 8, 24. 이렇게 나와서 얘가 없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K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52분의 24 나와요. 그래서 4로 나눠주시면 4, 6에 24고 4, 13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와 이 형태 자체가 길이 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길이 비율이 조금 무섭게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 정답은 길이 비를 뭐 하시면 되겠습니까? 예, 제곱하신 것분에 아까 전에 구했던 S1 값 계산하시는 게 정답이에요. 제가 보기에 여러분들이 이 도형을 못 봤습니다라고 하는 건 계속해서 어디랑 자꾸 보조선을 그리셔서 그러냐면 B2랑 보조선 그리셔서 그래. B2가 아니야. B2가 아니고 원의 중심이랑 연결하셔야 돼. 왜? 얘가 원의 중심,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됐죠? 그게 너무 당연하답니다. 자, 28번 됐고요. 29번으로 가보죠. 네, 29번 가보시면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위에 2, 4분면 위에 있는 점 라지 A를 지나고 기울기가 각각 M12인 두 개의 직선을 L12라고 얘기를 하고 직선 L1을 Y축에 이동한 직선을 L3라고 하고 다음과 같은 걸 만족할게. AB의 길이, AC의 길이 왜 저번에 반지름 나왔으니까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쓰셔야 돼. 무조건 사인 법칙을 쓰는 건데 문제에서 얘기한 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야.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L1과 L2가 이루는 각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L1과 L2가 이루는 각을 L1과 L2가 이루는 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각을 알파라고 두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각을 베타라고 두고 시작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이 M1이고요. 탄젠트 베타라고 하는 것이 M2예요. 됐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요 각도가 뭐가 나올 겁니까? 그러면 베타에서 알파를 뺀 각이 나와야 돼요. 됐나요? 그리고 이게 L1하고 L3가 나와 있는데 이 형태는 사실은 X축에 평행한 라인 그렸다고 생각하면 요 알파라고 하는 것과 억각동각이 들어오면서 얘도 알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억각동각 들어오면 대칭 때문에. 그러면 여기 나와 요 형태의 각은 2알파라고 쓰시는 게 맞아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C라고 하는 형태의 길이가 9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 AB라고 하는 길이가 12라고 이렇게 나와 있단 말이죠. 괜찮으시죠? 예,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요 각도가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하시냐면 파이에서 얘를 빼셔야 돼요. 그래야 다 더해서 파이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쵸?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사인 법칙, 제가 맨 처음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이건 무조건 사인 법칙 쓰셔야 됩니다. 사인의 2알파라고 하는 형태분의 9가 뭐가 나올 거냐면 사인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이 형태분의 12가 나오게 될 거고 그것의 값이 2r이니까 15가 나와줘야 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사인의 2알파라고 하는 것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15분의 9니까 5분의 3 나오겠죠. 근데 5분의 3짜리 삼각형을 잠깐만 그려볼게요. 여기가 2알파라고 생각을 하면
얘가 5고 얘가 3인 거고 얘가 4인 상황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탄젠트의 2알파라고 하는 것이 얼마라는 거냐면 4분의 3이라는 거고 탄젠트 2알파는 1마 탄제곱. 그런데 탄젠트 알파가 m1이니까 1마 탄제곱분의 2탄. 여기서 공식 쓰시는 거죠. 예, 그래서 3m1이라는 것의 제곱 마이너스 8m1 그 다음 마3이죠? 마3이라고 하는 것이 는영이 나오게 될 거니까 3, 1, 3, 1의 마이너스를 여기다 주면 되죠. 플러스 잘못 나왔어요? 예, 플러스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다 주면 되죠. 예, 됐어요. 예, 그래서 얘를 계산해 보시면 m1의 값은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하면 3분의 1의 값이 나옵니다. 이렇게 쓰실 수 있어. 됐죠? 그럼 이제 m2의 값을 구하셔야 되는데 m2의 값은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구하셔야 돼요.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옵니까? 라고 생각하면 5분의 4가 나오죠. 그러니까 똑같이 해보시면 5분의 4짜리 써보시면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3분의 4가 나와요. 이게 왜냐면 코사인 값이 5분의 3 나오니까요. 계산해보시면. 근데 얘는 1마 탄탄분의 탄뿔탄 이렇게 계산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m1의 값을 3분의 1이라고 구해드렸잖아요. 그럼 4 곱하기 1-3분의 1m2 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m2랑 똑같습니다. 4-3분의 4m2 라고 하는 것이 m2가 나오게 되겠죠? 예, 그러면 4라고 하는 것이 3분의 7m2가 나오게 될 거니까 m2라고 하는 것이 7분의 12 잠시만요. 4-4m1m2 3m2 잘못 썼어요. 여기 잘못 썼어요? 네. 1 플러스 3m2입니다. 네. 네, 이렇게 나오게 되고 그러면 3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4랑 3을 더하는 형태의 m2. 예, 그래서 3이라고 하는 것이 3분의 13 m2. 예, 그래서 실제로 m2의 값은 13분의 9로 결정이 되겠죠. 됐죠? 예,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하고 사인 법칙이라고 하는 거하고 두 개를 결합해 놓은 문제인데 최근의 문제 경향은 일단 머릿속에 수원, 그러니까 삼각함수하고 코사인 법칙,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은 다 알고 있다는 가정하에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좀 익숙해지셔야 돼. 됐죠? 자, 그 다음 마지막 30번입니다. 30번은 제가 이제 풀어드리면 뭐 바로는 못 맞췄어도 그냥 뭐 바로 풀어보지 않으시더라도 그냥 시간 나실 때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담고 있는 거야. 30번을. 그러니까 이런 조건을 어떻게 쓰면 좋을까라고 하는 걸 하루 종일 담고 있다 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돼요, 이게. 이해가 되는데 이게 딱 보고 생각하기 싫어라고 해서 생각을 아예 안 해버리니까 문제인 거지. 됐죠? 물론 쉽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접근하기 아예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한번 해보죠. 보세요. fx라고 하는 것이 a 코사인 x 플러스 x 사인 x 플러스 b로 나와 있는데 문제에서 f의 프라임 알파하고 f의 프라임 베타가 둘 다 0이라고 얘기를 했고 나에서 이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리미트 x가 넘어갈 때 얘가 c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의 값을 구해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말이 엄청 복잡하죠. 근데 주어진 조건이 뭐밖에 없냐면 f를 미분해서 는영되는 걸 찾으세요 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미분해요. 근데 f의 프라임 x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나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마이너스 a sin x 플러스 sin x 플러스 x 코사인 x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얘가 는영이 되는 걸 찾으셔야 해요. 그런데 그냥 찾으실 수도 있지만 생각해보면 나 조건에 갑자기 탄젠트가 나왔죠. 뭔가 좀 이상하죠. 그쵸? 양쪽을 무엇으로 나누시냐면 코사인으로 나누세요. 양쪽을 코사인 나누세요. 코사인으로 나눠도 괜찮은 건 마파이하고 뿔파이 사이에 있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그쵸? 코사인 나누면 왜요? 탄젠트의 조건 쓰려고 그래요. 그러면 1-a 플러스 x 곱하기 탄젠트 x
1-a 곱하기 탄젠트 x라고 하는 요 상황이 될 겁니다. sin x로 묶고 코사인 나눈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x라고 하는 것이 는영이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지요. 그러면 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이 뭐가 나오냐면 1-a 탄젠트 x라고 하는 것이 마이너스 x가 나오게 되고 탄젠트 x가 뭐가 나오게 되냐면 a-1분의 1 곱하기 x라고 하는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두 개의 근을 뭐라고 하냐면 알파하고 베타라고 부르기로 하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게 무슨 얘기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탄젠트 x를 마파이하고 파이 사이를 그려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실 때 네, 그래프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시냐면 마이너스 2분의 파이하고 2분의 파이 사이에서는 탄젠트 x가 이렇게 들어오죠. 예, 그리고 그래프가 이렇게 하나 들어오고 이렇게 하나 들어와서 플러스 파이하고 마이너스 파이 사이에 탄젠트 x를 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나와 있는 이 그래프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얘는 직선이에요. 원점 지나는 직선이고요. a의 값이 1보다 작다고 얘기했으니까 a-1의 값이 음수거든요. 그래서 기울기가 음수인 직선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만나는 포인트 중 작은 게 알파고 큰 게 베타고 이런 상황을 얘기하고 싶은 겁니다. 괜찮아요? 네. 아,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 수 있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라고 하는 것이 베타분의 1하고 더해서 0이었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분의 탄젠트 베타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라는 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를 얘기하죠. 그쵸? 근데 그 기울기가 베타분의 1과 더해서 0이라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것에 기울기가 얼마라는 거냐면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뭐가 나올 거냐면 a-1분의 1이기는 하지만 됐죠? 그런데 이 점의 좌표가 베타인 거니까 이 길이가 베타잖아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베타분의 1 나오라는 건 이 길이가 1 나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탄젠트의 값이 이게 지금 정확하게 마이너스 1인데 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오는 걸 알고 계시거든요. 그게 누구죠? 4분의 3파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알파라고 하는 것은 대칭되는 값인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가 나올 겁니다. 끝났어요. 아, 그렇구나. 알파라고 하는 건 마이너스 4분의 3파이고 베타라고 하는 건 4분의 3파이가 되겠구나. 기울기로 끝난 겁니다. 예, 그런데 아까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기울기 마이너스 베타분의 1이 a-1분의 1과 똑같다고 했으니까 베타라고 하는 것이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1-a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1-베타하고 똑같습니다. 네. 예. 1-베타하고 똑같은 거니까 1에서 누구를 빼시는 거냐면 4분의 3파이를 빼주셔야 돼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a의 값은 일단 끝났고요. 일단 a의 값은 끝났고 그 다음 문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분의 fx라는 것이 는 c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 c 값만 구하시면 문제 끝일 것 같은데 b하고 c의 값만 생각해 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분모가 0으로 가니까 분자도 0으로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잠깐만 지울게요. 칠판이 부족하군. 예. 분모가 0으로 갈 때 분자도 0으로 가야 됩니다. 그럼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분에 지금 이 b의 값은 무조건 누구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a여야 돼요. 왜냐면 0분의 0 꼴 나와야 되니까. 그쵸? 아, b의 값은 마이너스 a인 것은 알았고 그건 알았고 그러면 마이너스 a로 묶어보아 1 마이너스 코사인 x라고 하는 것으로 나올 거고 플러스 x 곱하기 사인 x로 이렇게 계산을 한 게 누구라는 거냐면 는 c가 나올 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됐죠? 예, 그런데 이 상황은 x의 제곱과 동일하게 생각을 하시고 여기 나와 이 상황은 2분의 1 x의 제곱과 동일하게 생각하시는 거니까 이 극한값이 뭐가 나오게 되냐면 마이너스 2분의 1a 플러스 1이 나오게 될 겁니다. 예, 그것의 값을 뭐라고 쓰실 거냐면 c라고 쓰실 거예요. 그래서 a하고 b하고 c의 모든 관계들을 다 구해드렸으니까 나머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그래서 사실 이 문제는 맨 처음에 나와 있는 게 사인 코사인의 문제 같지만 사실 미분을 해서 눈형되는 포인트를 찾아보면 아 탄젠트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거고 탄젠트와 직선의 교점을 구하는 건 대칭을 쓰는 거구나 이 생각을 가셔야 돼. 됐어? 물론 여기 나와 있는 극한의 형태를 계산하는 건 좀 짜질구리한 계산이지만 큰 틀에서는 뭘 보셔야 되냐면 아 미분했을 때 탄젠트와 직선의 교점의 대칭 성질을 쓰는 거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라고.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하기가 좀 불편했던 거죠. 됐죠? 네, 4월 교육청 문제풀이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시험 시간에 못 풀었던 문제들은 잘 나온 문제가 왔거든요. 그리고 뭐 당연히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고민하고 많이 내셨을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꼭 한번 시험 시간에 못 풀었던 문제들은 풀이 들으시더라도 풀이 듣고 그 다음에 고민 한번 해보시고 다시 한번 고쳐보실 걸 권장해요. 됐죠? 예, 다음 문제 풀이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이제 4월 교육청 기하 해설 강의를 한번 해볼게요. 기하도 마찬가지로 4점짜리 문제만 풀어볼 건데요. 기하는 그렇게 어렵게 나온 건 아닌데 아마 도형을 이제 숨겨놓은 도형들 못 찾으신 분들이 이제 한참 계산하고 헤매셨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숨겨진 도형을 찾아보죠. 보시죠. 그림과 같이 두 점 라지 F, 라지 F 프라임을 초점으로 하는 원이 있는데 뭐 타원의 초점, 타원 위의 점 중 1사분면 위에 있는 점 P에 대해서 직선 P가 타원과 만나는 점 중 P가 아닌 점을 Q 블라 나와 있는데 사실 OQ하고 OF하고 똑같습니다. 이 조건을 굉장히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타원이잖아요. 타원이니까 물론 정의를 쓰기는 할 겁니다. 거리합이 일정한 이런 얘기를 하기는 할 건데 OF라고 하는 것은 초점까지의 거리, 초점이요. 초점까지의 거리인데 그 초점까지의 거리가 OP하고 OF하고 OQ하고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겨먹은 길이가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얘가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물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사실 OF 프라임까지의 길이도 똑같은 거예요. 예,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F 프라임과 Q라고 하는 포인트와 F라고 하는 걸 연결한 이 삼각형은 무슨 삼각형이냐면 그렇죠. 직각삼각형이에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점으로부터 거리가 일정한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이 점이 외심이죠. 그러니까 외심이 빗변의 중심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이죠. 그렇게 되는 순간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문제에서 FQ라고 하는 것을 1대 F'Q가 4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K4K라고 놓으실 수 있고 거리의 합은 5K가 되는 거죠. 됐죠? 아 그렇구나. 거리 합은 5K가 돼. 그러면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길이를 L1이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길이 PF의 길이를 L2라고 얘기를 하자네? 그러면 문제에서 반지름 길이 나와 있죠. 반지름 길이 나와 있는 걸 어떻게 쓸 거냐 하면 삼각형의 넓이는 하고 쓸 겁니다.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2분의 1, 그 다음 R 반지름의 길이 2,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걸 다 더하셔야겠죠? 4K, K, L1, L2 이렇게 더하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L1과 L2는 각각은 몰라도 얘는 거리의 합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Q까지의 거리 합이 5K가 나오는 거니까 아 여기도 5K가 나와야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됐죠?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넓이가 무엇과 똑같은 거냐 하면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에 4K라고 하는 F'Q에 여기가 직각삼각형이니까 PQ를 곱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까지가 첫 번째 단계야.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도형은 직각삼각형이 숨어 있었어. 됐죠? 왜요? 라고 하면 타원에서 F하고 OF의 길이하고 OF의 프라임 길이하고 똑같은 건 기본적인 사양인데 여기 나와 있는 OQ 길이까지 똑같은 거니까 아 얘가 외심이겠구나. 여길 찾아야 돼. 아 그렇구나. 그럼 약분을 하시고 여긴 10K가 되죠.
10K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될 거냐면 2K라고 하는 것에 PQ를 곱하는 것이 될 테니까 PQ라고 하는 길이가 뭐가 나오게 되는 거냐면 5라는 길이가 나오게 돼요. 됐죠? 5가 나오게 되면 이제 알았어요. 요 L2라고 하는 길이는 뭐가 나오게 되냐면 네, L2라고 하는 길이는 5에서 K를 빼는 길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L1이라고 하는 길이는 합이 5K 나와야 돼요. 합이 5K 나와야 되는 거니까 6K에서 5를 빼주셔야 돼요.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K에 관한 식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요변 길이가 C인데 그러면 F와 F' 거리가 EC죠. EC니까 EC라고 하는 요 형태의 전체의 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16K의 제곱하고 K의 제곱을 더하는 것으로 쓸 수 있으니까 C를 구하겠다는 건 K를 구하겠다는 얘기고 그 K를 구하겠다고 하는 건 여기 나와 있는 큰 직각삼각형을 볼 수 있죠? 그래서 6K-5라고 하는 요 형태를 전체를 제곱한 것은 4K라고 하는 것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PQ니까 5의 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구나 라고 해서 K값 결정하면 C의 값이 결정이 될 겁니다. 됐나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사실 직각삼각형, 숨어있는 직각삼각형만 잘 찾으시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생각하나요? 라고 하면 2차 곡선에서 포물선은 아니지만 타원과 쌍곡선은 물론 정의, 거리합이 일정한, 거리의 차가 일정한 그런 정의의 성질을 갖지만 대칭 성질도 동시에 무조건 갖는 거야. 됐지? 그러니까 대칭 성질이 있구나라는 걸 머릿속에 꼭 각인하고 계셔야 돼. 됐나? 자, 그 다음 29번으로 가보죠. 29번은 초점이 F라고 하고 포물선이 Y의 제곱은 4PX에 대해서 포물선 위의 점 중 1사분면 위에 있는 점에서의 접선이 X는 마이너스 P와 만나는 점을 Q라고 부릅니다. 근데 Q를 지나고 마이너스 P의 수직인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점을 R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각도가 2분의 파이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대략적인 포물선의 그래프를 그려볼 겁니다. 이렇게 생겨먹은 포물선을 그려보죠. 네,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포물선을 반쪽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반쪽 그리고 네, 이렇게 생긴 포물선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 포물선 위에 점에서의 접선을 쏘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접선을 쏘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여기 나와 이 포인트를 라지 F P,0이라고 얘기를 하고 P라고 하는 포인트를 물론 이제 바로 잡을 수는 없는데 여러분들 그려보시면 이런 상황이구나라고 알 수 있어요. 2분의 파이 때문에 그래요. P, R, Q가 2분의 파이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나와 이 점에서 접선을 쏘아 보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접선을 쏠게요. 네, 이렇게 접선을 쏴봤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점의 좌표가 뭔지는 모르지만 뭐 A, B라고 얘기를 해볼까요? 됐죠? A, B라고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A, 0이 나오게 됩니다. 요건 포물선의 접선 성질이니까 알고 계셔야 돼요. 근데 이 포인트를 뭐라고 두냐면 P라고 하는 포인트라고 두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X는 마이너스 P랑 만나는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 PRQ라고 하는 것이 2분의 파입니다 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이런 얘기입니다. 거꾸로 따지면 여기 나와 이 포인트가 R이 되고요. 그 다음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에서 만나는 포인트가 반드시 누구여야 되냐면 Q여야 돼요. 됐죠? 예, 이렇게 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라인이 뭐가 나올 거냐면 X는 마이너스 P라는 라인이 나와줘야 됩니다. F를 좀 뒤로 밀어야겠네요. 네,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예, 그래야 여기 나와 이 형태가 직각이 나오게 되겠죠. 아, 이렇구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그래요.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여기 나와 있는 게 A, B라고 얘기를 하기는 했는데 A, B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길이하고 어디 길이가 똑같은 거냐면 이렇게 생겨먹은 형태의 길이하고 똑같아야 됩니다. 포물선의 정의상 일단 얘가 똑같아야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요 거리가 얼마가 될 거냐면 2A가 될 거거든요. 2A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요 거리는 뭐가 될 거냐면 P 플러스 A라고 하는 거리가 되지 않겠냐?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직각삼각형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길이가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 2배를 한 게 얘가 나와줘야 돼요. 즉 4A라고 하는 것이 P 플러스 A가 나올 테니까 결과적으로 P라고 하는 것은 3A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할 거냐면 요 변 길이를 이제 4A라고 드릴 거예요. 얘는 4A예요. 바꿔 끼울게요. 됐죠? P로 구하셔도 되는데 P로 구하면 분수가 자꾸 나와가지고 여기 나와 이 형태가 4A가 나오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 형태의 길이도 뭐가 나올 거냐면 2A가 나오게 될 겁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게 수직인데 4A고 2A니까 요 변의 길이가 2루트 3A예요. 그래서 특수각이 튀어나오거든요, 다시.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여기는 60도였다는 얘기죠. 됐죠? 아, 60도였구나 라고 생각을 해보면 문제에서 얘기한 얘가 P예요. 그리고 여기가 Q, 그 다음에 여기가 R, 그 다음에 여기가 F라고 했는데 PQRF라고 하는 요 형태의 길이는 어떻게 구해지냐면 요 변 길이 4A 그리고 방금 제가 특수각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요 변 길이도 여전히 4A가 나오고 요 변 길이도 4A가 나오게 되는 거죠. 이게 4A 투성이에요. 4A가 하나, 둘, 셋, 넷, 5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20A라고 하는 요 형태가 얼마가 나올 거니? 라고 생각을 하면 140이 나올게. 그래서 결과적으로 A의 값은 7이 나오지 않겠냐? 라고 하면 거기 나와 있는 P의 값은 3배를 하시면 되는 거니까 정답이 2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번 29번 문제에서 숨겨져 있는 도형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각도가 60도짜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셔야 돼. 됐지? 아마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이 뒤쪽에다가 P라는 걸 잡아와 보셨을 거야. 그러면 90도가 안 나오게 되거든. 그래서 이제 여러 번 잡아보면 아, P 앞쪽에다가 적당히 잡아야 되고 90도가 나오는 상황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됐죠? 자, 이제 몇 번으로 갈 거냐면 30번으로 한번 가보죠. 30번은 그림과 같이 두 점 뿔마 C, 0이라고 하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쌍곡선이 있습니다. 일단 C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과 똑같냐면 A제곱 플러스 10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어요. 쌍곡선 성질상. 그렇게 되었고 삼각형 F'FP라고 하는 것은 넓이가 15고 각도가 2분의 파인 직각삼각형입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Q1, Q2의 길이를 구해주세요가 목적이에요. 자, 보시죠. 지금 이렇게 생겨먹은 거거든요. 아, 그런데 우리가 일단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얘가 2분의 파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넓이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넓이가 15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쓸 수 있는 건 여기 나와 요 변 길이를 L이라고 얘기를 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변의 길이 그러니까 거리의 차이가 2루트 10 나와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요 10이 나와 있으니까 주축의 길이가 2루트 10이거든요. 예, 그래서 L 플러스 2루트 10이 이렇게 나와줘야 돼요. 괜찮으시죠? 아, 이렇게 나오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넓이가 나와 있으니까 L 곱하기 L 플러스 2루트 10이라고 하는 걸 한 다음에 곱하기 2분의 1을 한 게 넓이인데 얘가 15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L의 제곱이라는 것에 플러스 2루트 10L이라고 한 형태의 마이너스 30이 는 0인 걸 풀어야 되는데 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인수분해 낸 거 좀 그래요. 예. 루트의 인수분해를 하셔야 되는데 눈에 보이기는 보이는데 굳이 루트를 냈어야 되나 싶은 생각이 있긴 합니다. 어쨌건 3루트 10이라는 것과 루트 10이라는 것의 인수분해가 되기는 돼요. 됐죠? 그래서 여기에서 누굴 찾았냐면 아, L값이라고 하는 것이 루트 10이구나 라는 사실을 찾아낸 거예요. 됐죠? 아, L값이 루트 10이에요. 그러면 여기를 루트 10으로 업데이트를 하고 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걸 3루트 10으로 업데이트를 합니다. 괜찮으시죠? 잠깐 대기. 그러면 여러분 생각하실 때 여기를 세타라고 생각을 하면 탄젠트 세타가 얼마죠? 탄젠트 세타가 그렇죠. 3이죠. 됐어요? 아, 탄젠트 세타가 3이야 라고 얘기하는 걸 왜 드린 거냐면 여기 나와 있는 L1이라고 하는 접선과 L2라고 하는 접선을 만드실 때 이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짜리냐면 3짜리입니다. 왜요? 평행하게 그렸다면서요. 이런 거죠. 됐나요? 네. 자, 이제 마무리 계산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실 거냐면 저는 여기 나와 있는 이 두 점 사이의 거리가 얼마인지를 알죠. 왜냐하면 1대 3대 루트 10이니까 이 변 길이가 10이 나오게
될 거고 실제로 C의 값이 얼마라는 거냐면 5라는 얘기예요. 그쵸? 예, 그러면 A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15가 나오게 되겠죠. 여기까지 일단 나왔고요. 그래서 식이 누가 나옵니까? 라고 생각하면 10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15분의 y의 제곱은 1하고 나오는 거에서 누굴 찾는 거냐면 기울기 3짜리 직선을 찾으셔야 돼요. 기울기 3짜리 접선이죠. 기울기 3짜리 접선을 찾으면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3x라고 한 형태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제곱 m제곱 마이너스 b제곱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3x라고 하는 것에 플러스 마이너스 5루트 3 이렇게 나오는 게 직선의 방정식이고요. 그러면 그 직선의 방정식에서 무엇을 찾는 게 목적이냐면 절편, x 절편을 찾으셔야 되죠. 그럼 여기에서 각각 x 절편을 찾겠습니다. 라고 하면 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3분의 5루트 3 콤마 0 나올 거고 여기 나와 요 점의 좌표가 3분의 5루트 3 예, 콤마 0하고 나오지 않겠냐라는 생각인 거죠. 됐죠? 예, 그래서 실제로 Q1과 Q2 사이의 거리는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3분의 10루트 3이 정답이에요.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P 값은 3이고요. Q 값은 10이라서 더해주면 정답이 13이 정답입니다. 됐나? 사실 마지막 문제는 포인트가 누구냐라고 하면 이 기울기 찾는 거가 포인트긴 하거든요. 기울기 찾는 게 포인트기는 한데 여기 나와 있는 무리수를 좀 인수분해해서 무리수롭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기는 합니다. 됐죠? 그래서 29번, 30번 모두 29번은 보셨겠지만 직각을 찾으셔야 돼요. 직각. 그 직각을 찾는 게 목적인 거고 그 다음에 29번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그 직각삼각형과 닮음을 찾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정의대로 푸는 게 맞긴 맞아. 세 문제 모두 2차 곡선 문제니까 정의대로 푸는 게 맞긴 맞는데 타원이나 쌍곡선은 대칭의 성질도 가지고 있어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 포물선에서의 정의 그리고 접선에서의 성질상 나오는 뭐 직각삼각형들 아니면 뭐 이등분 점들 이런 것들은 좀 미리 숙지해 두시는 게 문제 풀기에 훨씬 수월합니다. 됐죠?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